안녕하십니까, 한결선입니다. 오늘은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드릴게요. 며칠 안 남았죠. 벌써 지금 공매도 전면 재개를 한다는 소식이 작년 말부터 들렸었는데 뭐 이제 시기가 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가 됐을 때 어떤 상황들, 과거 사례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최근에 피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종목군들과 그 다음에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3월 31일 날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에 공매도를 금지했던 상황들,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시장 말 그대로 시장 흐름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공매도를 했던 금지했던 시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우리가 공매도 금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그때 그리스, 스페인 재정위기가 터졌을 때에 공매도 금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때 한번 공매도 금지를 했습니다. 대신 이제 코스피 200과 코스피 150 종목은 유지가 됐었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금지가 된 거는 이번 2023년도 세 번째라고 보면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시장이 여론 쪽에 공매도가 금지시키면 시장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증시가 급락하고 안 좋으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외국계 투자기관들의 무차입 공매도, 즉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공매도를 하려면 예탁원이나 혹은 증권사 기관에서 주식을 빌려와서 이 빌려온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근데 전산 처리도 안 되고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개인들은 공매도를 할 수가 없죠. 이것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공매도가 금지가 됐었죠. 어떤 시장이 안 좋았던 그 부분보다는. 그래서 요게 금지가 됐는데 과연 시장이 올라갔냐? 그렇지는 않죠. 2023년부터 한번 볼게요. 2023년도 11월 달 시장이 당시에 이랬었죠. 물론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어떤 악순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우려들,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2650까지 갔다가 내리 2400을 깨는 시점에 공매도가 금지가 됐었죠. 그래서 요 시점을 좀 보면은 글쎄요,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 또 정치적인 어떤 이슈, 이런 부분들 등장하면서 공매도가 금지가 됐는데, 그 다음에 시장이 올라가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공매도가 금지됐다고 해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어떤 상황들, 요것 때문에 상승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이후에 좀 상승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2024년도에 2896까지 찍고 그리고 다시 내려왔죠. 그렇죠? 다시 내려왔다가 최근에 반등이 준 건데, 이때는 또 국내 정치적인 계엄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지연 우려들이 나오면서 또 하락했던 그런 부분들. 결국은 공매도를 금지했던 시점보다 좀 오르긴 올랐습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금지했던 부분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공매도가 시장 반등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는 거. 그렇죠? 어쨌든 이번 제도상으로는 개인들과 기관들의 어떤 차별화, 이거를 만회시키는, 그렇죠? 기관들은 계속 공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기간도 6개월. 그래서 이거를 동일한 조건으로 만드는 제도로 개선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도 구축하고,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요 부분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본다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2008년도, 2011년도, 그 다음에 2023년도
사례를 다 보면은 두 번의 하락과 한 번의 상승,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번 공매도도 지금 뭐 KLX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대체 잔고가 어떻고 어떻게 된다.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선제적인 대응들을 좀 하겠죠. 선제적인 대응. 선제적인 대응은 뭐냐? 일단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간 주식들을 1차적으로 공매도 타켓을 하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최근에 반도체나 많이 빠졌던 화학, 철강, 대표적이죠. 저평가, 저PBR 주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음식료, 대표적으로 삼양식품, 뭐 오리온,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반사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오른 종목들, 대표적으로 최근 상승률 한번 보자고요.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넥스틸, 뭐 철강이죠. 이건 뭐 이제 알래스카 LNG 관련된 이슈. 삼성공조 같은 경우는 액침 냉각, AI 반도체 쪽이죠. 그리고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조선. 대부분 방산 쪽이 많이 되고 있고요. 휴스틸, 얘도 이제 철강 관련된 파이프라인. 그리고 이수스페셜은 전고체 쪽, 로봇. 그렇죠? 딱 보니까 일단 방산주, 조선주가 많이 올라왔네요. 얘들은 일단 조심을 좀 해야겠죠. 그렇죠? 코스닥에서는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보니까 클로봇, 로봇이죠?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뭐 MOU를 맺고 하는 거의 뭐 146% 올랐으니까. 한빛레이저, 뭐 PPI 이건 신규 상장주고, 한빛레이저는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 좀 있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쵸? 그 DFC 인베스트는 투자회사 매각 이슈 쭉 보니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로봇 쪽이 많이 올랐죠. 로봇 쪽. 펜엔터는 이제 그 드라마 제작 때문에 그런 거고,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 의료용 로봇. 자, 로봇주가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일단 뭐 삼성의 어떤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입니다. 불과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12만원대에서 42만원까지 많이 올라갔죠. 실적이 당장 좋아졌다기보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그리고 삼성의 지분 취득, 뭐 요런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나. 그럼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 1차적으로 타켓이 될 가능성.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오션 한번 볼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뭐 아시겠지만 방산 쪽입니다. 과거의 대우조선해양인데 하나그룹이 인수하면서 최근 그 방산 쪽, 그 다음에 잠수함, 그 다음에 미군의 MRO, 선박 수리, 그 군함 제조, 뭐 이런 이슈가 되면서 하나오션이 3만원부터 8만원까지 잘 갔죠. 근데 당장의 실적보다는 뭐예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죠. 향후의 실적은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미리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대기가 된다면 이런 종목군들의 좀 타켓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뭐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많이 상승한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일단 1순위 타켓. 그렇죠? 그리고 반사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평가, 그리고 오르지 못한 종목들. 대표적으로 최근 이제 그 반도체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음식료, 뭐 농심이나 뭐 오리온 이런 쪽, 그 다음에 일부 철강, 화학, 화학 철강은 경기가 안 좋았으니 많이 빠졌죠. 오늘 LG화학이 지금 불끈하고 있는데 원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는 뭐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크게 이슈될 건 없습니다. 삼성전자 원체 많이 빠졌잖아요.
이미 뭐 85,000원부터 지금 최근 이제 6만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렇죠? 그리고 최근 좀 주가가 좀 잘 가고는 있지만, 농심 많이 빠진 것도 있고 시장에서 크게 부각된 것도 없습니다. 오리온, 얘는 이제 최근에 좀 올라왔네요. 최근 들어서. 이런 음식료 업종들. 따라서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사실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 심리라는 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미리 반영이 된다는 거죠. 막상 공매도 재개 시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죠? 하는 게 뭐든지 그렇잖아요. 매 맞기 전에 두려움 때문에 아픈 거지 막상 맞고 나면 아프진 않아요. 따라서 어떤 투자 심리적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많이 갔어요. 방산 쪽이죠.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가격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따라잡는 건 좀 조심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워낙 지금 방산 수주가 좋기 때문에 또 K9 수주가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주가 실적에 반영이 된 측면을 본다면 얼추 목표 생각했던 가격들 좀 근처에 다 온 거죠. 그럼 만약에 뭐 하나 삐그덕거렸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 집중 타켓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오늘 알테오젠 바이오 쪽 종목입니다. 최근에 2조 원대 또 할로자임 계속 수출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요 고점, 지난번에 2024년도 11월 달 고점을 딱 찍은 요 고점대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오다가 지금 두들겨 맞고 있죠. 왜 그럴까요? 2조 원대 기술 수출하고 그동안에 뭐 일라일리하고 어떤 기술 특허 문제들 뭐 이런 것 때문에 말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 2조 원대 할로자인 기술 수출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왜 빠지냐 이거죠. 즉 다시 말하면 기술 수출 계약이 주가에 선 반영이 됐고 재료가 나오니까 일단 차익실현을 나서는 겁니다. 왜?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이런 종목들의 1차적인 또 타켓이 될 수가 있으니까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는 거죠. 막상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좀 이상스럽게 약간 작전식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집중 타켓이 될 텐데, 그런 거 아니라면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있다면, 기업 가치와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그렇게 공매도가 두려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어닝 쇼크, 뭐 생각했던 계약이 안 되거나 혹은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공매도 집중 타켓이 되지만, 주가가 올라가는데 실적이 따라붙고 계약이 따라붙으면 공매도 그렇게 따라붙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공매도가 로 인해서 또 일부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들, 소위 얘기해서 공매도 쭉 커버링이 유입되면서 다시 말하면 공매도 쳤던 물량들을 되사서 갚는 거죠. 오히려 급반등 나오는 종목들도 속출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제가 생각할 때는 공매도 재개가 된다고 해서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진 않는다. 주가에도 크진 않는다. 다만 변동성을 키울 것이다. 이만큼 떨어질 주식이 더 떨어지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만큼 떨어질 주식이 더 떨어지니까 저가 기회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 올라가는 주식이 있을 수 있는데 공매도 쳤던 물량들이 당했어요. 그러면 숏커버링 들어오면서 이만큼 올라갈 주식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오버슈팅하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언더슈팅과 오버슈팅하는 구간들이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파도만 잘 타면 오히려 더 기회는 많아요. 대신 이제 그렇지 못하신 분들, 대응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말 그대로 이 파도 타기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떨어질 때 끊어주고 다시 사야 되는데, 여기서 못 끊어줘 버리면 이만큼 빠졌을 때 여기서 털어버리죠.
그리고 주가가 쫙 올라가죠. 이런 경우들이 자주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오히려 쇼크브링 물량 들어오면서 쫙 올라가 버리는 더 오버슈팅 나오는 구간들이 등장하면서 주가가 더 가는 이런 구간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오히려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더 편해요. 더 초과 수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더 많이 가네? 고마운 거죠, 뭐. 대신 빠질 때는 어때요? 빠질 때 생각보다 더 빠질 것이다. 공매도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항상 주의를 해준다면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다. 대신 많이 오른 종목들, 기대감이 많이 충만돼서 선반영되고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조심. 그렇죠? 조심. 생각보다 더 빠질 것이다. 오를 때, 오히려 공매도 쇼크브레이킹 들어올 때, 오를 때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것만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